네, 이제 지금 볼 거는 심박 리듬 장애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그 심방이라 함은 저희가 EKG 상에서는 P웨이브죠. P웨이브. 그래서 P웨이브는 심방에 자극 전도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EKG 모양이다. 좀 약간 삐뚤어지게 그리긴 했는데 잠시만 다시 그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웨이브죠. 조금 극단적으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웨이브가 이제 P웨이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A부가 항상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디플렉션을 보이면서 그려지냐? 그건 아니고 이제 피컴마 웨이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소성 피파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P 웨이브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포지티브 디플렉션이 아니라 네거티브 디플렉션으로 그려진다거나 아니면 모양이 조금 애매하게 그려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웨이브들을 이제 이소성 피파라고 부르고 왜 이런 게 나타나냐? 왜 그러냐면 이제 심방에 걸리는 용량 및 압력 등의 부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SA 노드 이외의 지점에서 정기적인 자극이 발생했을 때 하나씩 나눠서 보면 돼요. 심방에 걸리는 용량 및 압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심방 쪽 SA 노드는 우심방 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제 전신순환이 증가했을 때 기본적으로 증가했을 때 우심방에 기본적으로 혈액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또는 뭐 이제 폐동맥 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쪽에서 뭐 협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으로 고혈압이 있다든지 폐동맥 쪽으로 고혈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심방에도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SA 노드 이외에 또 다른 부분에 자극이 될 수도 있고 SA 노드에서 걸려야 되는 전개적인 신호가 더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했을 때 나타나는 PA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RA랑 LA는 일단은 지금은 넘어갈게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모아서 설명드릴 거고 가장 많이 보는 리듬 중 하나죠. PAC라고 해서 이제 프리메이처 아트리얼 컴플렉스 심방 조기 수축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기존에 나와야 되던 EKG 상에서 PA부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PA부가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심박동 전에 추가적인 PQRST 웨이브가 보이는 것을 저희가 심방 조기 수축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뭐 속도는 기존 리듬이나 같으나 이제 이소성 피파가 보이고 추가로 정상적인 PP 간격과 RR 간격보다 짧아진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PA부는 SA 노드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SA 노드 근처에서 뭐 다른 이소성 피파가 발생을 했어요. 정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해서 피컴마 웨이브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기존의 PQRST 사이클을 초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EKG를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요. 기존에 P, Q, R, S, T 웨이브가 보이게 되고 PQRST 똑같이 PQRST가 보이는데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땐 요 간격 동안 다음에 요 간격 나왔으니까 다음 간격에서 PA부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가 아니라 이 PQRST가 중간에 한 번 더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T 웨이브보다 기존의 T랑 P 사이의 그 간격보다 PA가 더 빨리 나왔죠. 그래서 요 실제 간격이 더 짧아지는 걸 의미하고 이 상태에서 다음 정상 PP까지의 간격이 일시적으로 짧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 비율은 PAC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PA부가 하나 나오고 QRS파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PA부가 있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 해당하는 부분 근처 그러니까 QRS바가 나타나는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이소성 피파가 발생하면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고요. 자, 같은 PAC여도 제가 좀 다르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PA부가 보이긴 하는데 기존의 PA부랑 웨이브 모양이 조금 다르고, 여기 같은 경우에 다음 PAC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그려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AV 노드 근처에서 발생한 이소성 리듬인 경우에는 이렇게 PA부가 네거티브 디플렉션으로 꺾일 수 있다는 거 같이 설명드리는 거고, 선행성 티파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TAV에 묻힌다든지 아니면은 QRS에 같이 갇혀져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QRS에 갇혀져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리듬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나타났을 때 독립적으로 나타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무리지어서 뭐 2개 연속으로 나타나면은 큐플랫이라고 표현을 하고, 3개 연속으로 나타나면은 저희가 이제 심방빈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독립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게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심장 쪽 관련해서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겠죠. 또 왜 이런 식으로 PAC가 나타나냐?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감신경계가 흥분되거나 뭐 심리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 저산소증, 왜 저산소증 때문에 나타날까요? 일단 하이폭시아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심장은 더 빨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의 펌핑질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존의 SA 노드에서 흥분됐어야 되는 부분 이외에도 이소성 박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디지탈리스 중독 현상일 때도 나타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디지탈리스, 대표적으로 디곡신 약을 쓰죠. 디곡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생님들 사이드 이펙트로 어떤 게 있다고 했죠? 하이포칼레미아, 포타슘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타슘 수치가 저하되면은 재분극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하는 부분에 PAC가 더 추가로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재분극이라는 건 심실히 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완하지 못하고 다시 수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TAV가 이제 감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 하이포칼레미아가 심하신 분들은 EKG상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존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더티라고 해서 그 아래로 꺾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PAC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심방빈맥, 아테리알 타키카디아 라고 해서 PAC가 연속으로 3개 이상 발생했을 때 보통 160에서 240회 정도 레이트가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규칙적이에요. 상당히 규칙적이고, 이제 방실 차단 및 전도 장애가 있으면은 그 QRS 간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EKG상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다소성 AT 같은 경우 T파랑 P파랑 겹쳐져서 이런 식으로 M자 모양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제 해당하는 부위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그려지면 AV 노드에서 근처에서 발생하는 이소성 T파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도장애라 함은 원래 저희가 이제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길에서 어딘가 한 부분에서 막힌 거죠. 예를 들어서 레프트 번들 브런치가 막힌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비교적 막히거나 다른 쪽 리듬이 익혀지거나 좀 우회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와이드 QRS가 같이 그려지게 되면서 이렇게 같이 피컴마 웨이브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전도 장애죠. 방실 차단을 포함한 AT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피파가 나오고 QRS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피파는 이전보다 빨리 나왔는데 전도 장애가 있어서 QRS, 심실 수축이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소성 심방빈맥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하고, 전도 장애가 있을 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AV 블럭이 있을 땐 이런 식으로 아테리알 타키카디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선생님들이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한 거고, 직접
어떤 EKG가 있는지 보시는 게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은 아트리얼 플루터라고 해서 심방 조동이죠. 그래서 뒤에서 볼 피브릴레이션 세동이랑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피파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저희가 플루터 웨이브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 파도 모양의 웨이브가 그려지는 거. 그래서 저희가 대문자 F 웨이브라고 부르고요. 특징적으로 대문자 F 웨이브가 그려지고 보면은 실제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되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져 있어요. 실제 파도 모양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루터 웨이브라고 부르는 거고, 비율에 따라서 하트레이트가 결정된다. 그래서 뭐 3대1 또는 2대1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 P 웨이브, 여기서는 F 웨이브겠죠. F 웨이브가 3번 나오고 QRS가 한 번 나오면 대략적으로 뭐 100회, 뭐 요거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심방 수축이, 그러니까 F파가 300이고 이게 비율이 3대1이면 나누기 3 하면 되니까 하트레이트는 100회가 뜨겠죠. 왜냐면 실제 하트레이트는 어느 웨이브가 찍히는 거죠? 맞아요. QRS가 찍히는 거를 저희가 하트레이트로 보기 때문에 사실 심방이 뛰는 거는 크게 하트레이트에 반영이 되진 않죠. 다만 PAC가 너무 심해지거나 하면은 QRS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 PAC가 너무 심해지고 하면은 하트레이트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웨이브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QRS가 뒤집힌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것도 어쨌든 와이드 QRS거든요. 이것도 어딘가에 전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제 플루터 모양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절된 심방 조동이냐 조절되지 않는 심방 조동이냐에 따라서 뭐 F파가 뭐 300회, 뭐 심방수축이 300회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QRS가 3대1 또는 2대1로 해갖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괜찮게 뛴다 하면은 임상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조절되지 않은 심방조동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가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더 상승한다거나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장 관류, 전신 관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즉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그 조절된 심방 조동이어도 어쨌든 심장의 떨림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전 가능성은 크게 상승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환자가 심텀이 있으면 바로 그거에 관련해 갖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심방 쪽 장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심방 세동이고 APF 환자들 실제로 ICU에서 보면 진짜 많죠. 그래서 보면은 정의부터 읽어보면은 심방의 여러 곳에서 흥분성의 증가로 발생하거나 리엔트리의 증가로 발생한다. 그래서 리엔트리라는 건 저희가 정기적인 신호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서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지고 이렇게 다시 재분국이 되는 과정을 일반적인 이제 정기적인 신호 과정이라고 하면은 전달 과정이라 하면은 실제로 SA 노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AV 노드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쨌든 우심방 쪽 그러니까 심장의 우측면을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쪽이 있고 좌심방 쪽으로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또 요 사이에도 길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저기 PSVT 이런 거 할 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긴 할 건데 실제로 여기 이제 심방에서 이렇게 전기를 전달하는 길이 한쪽 길은 되게 빠르고 한쪽 길은 되게 느려요. 다만 이제 뭐 그 부름기가 짧냐 길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 리엔트리가 증가했다는 거는 다시 회귀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연치 않은 뭐 이제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해서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가 이제 지나가면서 사라져야 되는데 점점 소실이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도는 상태를 리엔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심방에 계속 자극을 주는 현상인 거죠. 이런 경우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는 저희가 소문자 F, 세동파라고 부르고, 이제 앞에 나왔던 플루터 웨이브랑은 좀 달라요. 소문자 F 웨이브, 세동파가 발생하면서 불규정의 심실 반응이 특징적이다. 규칙성은 아예 없고, EKG 상에서 이 F 웨이브, 소문자 F 웨이브가 관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F웨이브라는 것 자체, 세동파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심방이 세개 이렇게 살짝살짝 떨리는 듯한 웨이브거든요. 그래서 거친 세동파, 미세 세동파라고 해서 실제로 EKG상 안 보이는 거는 요 1mm 미만의 미세 세동파고, EKG상에서 보이는 거는 이 1mm 이상의 거친 세동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떨리는 듯하게 웨이브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1mm 미만의 미세 세동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KG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임상적인 의의가 중요한데, 이제 적절하게 재분극이 심방에서 안 되고 계속 잘 펌핑을 해주고 심실에서 받아서 또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에 펌핑이 제대로 안 되고 떨리는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심박 출량도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심박 출량이 감소하면 전신적으로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어지럽다거나 디스니아가 생긴다거나 신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산소 요구량이 증가가 되면서 심장에 계속 무리를 주겠죠. 체스트 페인도 올 거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쇼크가 오면서 혈전 가능성도 증가하니까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심방세동의 기본적인 그 병리적인 상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기본적으로 PAC, 이 PAC 비트랑 플루터, 피브릴레이션,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 APIP 치면은 진짜 자세하게 다양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런 환자가 APIP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직접 보여드리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심방 쪽 저희가 부정맥을 끝냈고, 다음은 이제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향해서 이제 AV 노드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실 차단, 이제 1도 방실 차단, 2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 그리고 그 이상의 고도 방실 차단까지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